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 장애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통학 차량 근무자들도 폭행까지 당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런 일, 이번만이 아니겠죠. 허주희 기자입니다. 16살 지적 발달장애 아들을 둔 부모가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인제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속초까지 매일 왕복 2시간을 통학버스로 오가야 하는데 승차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애 아들은 통학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통학 지도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승차를 막는 건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무관이 버스 못 타게 막아? 저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고 봐.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아픈 애들은 학교도 가지 말아야 돼.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운전 주무관의 승차 거부는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그동안 통제가 힘들어 작년에는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애써왔다는 입장입니다. 통학버스 운전 주무관과 통학 지도원들도 장애가 심한 이 학생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 움직이는 차량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데서 지금 근무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는 다른 학생들도 위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장애인 부모연대는 승차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통제가 힘들다면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힘이 센 남자 승차 도우미를 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운전기사님께서 위협을 느끼신다 그러면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셔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차량과 인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장애인식 교육과 또 선생님들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연수를 통해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학버스 승차 거부를 계기로 장애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강원FC가 올 상반기 결산을 마친 결과 2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보강을 통해 선수단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 후반기 남은 일정 기간 동안 흑자 경영과 높은 성적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FC의 올 상반기 회계 보고서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7천여만 원의 흑자에 비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강원FC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친 이유는 선수단 운영 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선수단 운영 비용은 89억 원, 지난해 74억 원과 2019년 57억 원 등 지난 5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른 시도민 구단인 대구FC 31억 원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합니다. 강원FC는 올 시즌 최용수 감독과 이영표 대표 체제에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출신 디노 등 대규모 전력 보강에 나서며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제가 좀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더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좋은 팀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을 감수한 강원FC의 공격적인 투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후반기 성적이 중요합니다. 상위권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리그 남은 경기는 이제 5경기. 상위권 도약과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해야 수십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강원FC는 지금 구단 역사상 2번째 파이널 A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품 수익이라든가 입장 수익, 스폰서 수익 등. 강원FC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남은 후반기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1인 가구 비중은 43%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40.3%보다 높고 45.8%인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1인 가구 32만 7천 세대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세대가 14만 6천 세대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초등학생은 한 명에 30만 원, 중고등학생은 60만 원으로 모두 한 해 한 번 강원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학생교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어제 속초 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폐장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9일부터 50여일 동안 속초 해수욕장과 등대, 외용치의 3개 해수욕장을 운영해 안전사고 없이 지난해 2배 수준인 92만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했고 일몰부터 새벽까지 해수욕장 단속 활동을 강화해 폭죽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감찰을 강화합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야영장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점검은 기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도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은 모두 600개로 일부 시군을 표본으로 선정해 등록, 미등록 야영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기준, 전기 가스 사용 기준, 대피와 위생 방역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감찰합니다. 강원경찰이 추석 명절 대비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치안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부터 2주 동안 특별 방범 활동을 진행합니다. 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범죄 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집중 교통 관리를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가 많아지는 만큼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가을철 산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져 이번 가을 산악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등산로의 안전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봄인 3월과 4월에는 강원도에서 164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해 130명이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89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의 잔류 물질을 집중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2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농약 잔류 분석 장비 등 검사 시스템을 보강해 계란의 생산, 출하,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합성 항균제 17종을 무상으로 추가 검사해주고 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한 특별 대책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명절 중점 관리 품목 20종에 대한 관리와 가격 동향 파악, 불공정 행위 단속 등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모니터 요원 12명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중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과 식재료 등의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원주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2022 원주 문화제 야행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원주라는 단일 지명으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행사는 천연의 강원 가명을 주제로 전통 연과 천연 염색 전시, 원주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존스를 소개하는 기획전 등이 마련됩니다. 전통 연 만들기와 걸어서 성지순례, 관동무 시연과 달빛 버스킹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인근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기획한 치맥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춘천시가 2026년까지 학교 급식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현재 30%에서 50%까지 늘리고 참여 농가도 300호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소농 육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품목을 직접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핵심 분야인 학교 급식과 직매장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685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37%가량 늘어났고 고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피서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고성 지역에는 아야진 해수욕장에 38만여 명, 송지호 해수욕장에 33만여 명, 삼포 해수욕장에 28만여 명이 몰리는 등 28개 해수욕장에 모두 191만여 명이 찾아 도내 시군 가운데 해수욕장 피서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는 깨끗한 이미지가 피서객 방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최초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평창에서 2022 산양삼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평창 산양삼 특구 활성화와 우수 산양삼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봉평면 임산물 가공 유통센터 일원에서 산양삼 제품 전시와 판매, 산양삼 경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산양삼 가공품인 꿀스틱과 두유 등을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산양삼 제품 구매자에게 20년근 산양삼 등을 받을 수 있는 경품 행사도 마련됩니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선보이는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가 오는 31일부터 4일 동안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홍천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의 도시 재창조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도시재생 사례를 볼 수 있는 지자체 홍보관 등도 운영됩니다. 홍천군은 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홍천의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아레나에서 e스포츠 결승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강릉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유치한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 전야제에 이어
어제는 롤 종목의 서머 정규리그 1위와 2위인 젠지와 T1의 결승전이 치러져 10,000명가량의 관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 경기인 LCK 대회 결승전이 지난 2014년과 2018년 부산 대회를 제외하고 서울 수도권의 이외에서 열린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은이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과 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16품목으로 제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 담합과 계량 위반 등의 행위들을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